저 말고. 예?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택만 이야기해요. 평택. 아니,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어? 그거 짓는다고 평택이 대폭등해서 동탄된대요. 응? 자, 제가 생각하는 게, 예? 일자리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 동탄이 12억, 13억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동탄 가격으로 폭등한다? 평택이?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 거의 넘버원이에요. 원천징수로는요 거의 탑1입니다. 전국 1등. 원천징수가 근무지, 그러니까 해당 근무지의 원천징수가 울산의 북구가 8천인가 해서 전국의 1등이라 그래요. 네, 강남보다 더 높다고요. 강남보다. 왜? 현차 있으니까요. 평균 연봉이 1억 넘어가요. 네. 그런데 협력사들 때문에 원천 징수가 금액이 좀 낮아진 거겠죠. 음? 자, 자치구에서 소득 신고하는 기준 있잖아요. 원천 징수. 그 자치구 안에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속한 그 근무지에서 원천 징수를 신고를 하는 그 금액이 울산이 북구가 1등이라고요. 1등. 예. 그러면 울산이 전국의 집값 1등 해야죠.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예? 중위 소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 상승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소득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도시가 복합적으로 상업지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가 대형 평수도 많아야 됩니다. 대형 평수가 많아야지 고소득자가 많다는 이유와 비슷해요. 네, 그렇다고요. 대구의 수성구 아파트하고 달서구 아파트 비교해보세요, 가격을. 네,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납니다. 왜 날까요? 고소득자가 다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구매력, 실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비싼 겁니다. 왜? 강남에 아파트를 20억, 30억 현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많다니까요. 네. 자, 아이고 형 동그라미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질문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저도 다른 분들하고 벤치마킹 그리고 생각 공유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출퇴근 시간 때 계속 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뭐 이현철 소장이 이야기에 제가 귀담아 안 들어가지고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철 아저씨는 제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값 하락은 옵니다. 네, 집값 하락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어요. 대출 규제가 좀 심하게 옥죄였기 때문에 진짜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고. 자, 이편한 세상님께서 직장인이세요? 전업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업투자자 아니에요.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균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업투자자면요, 그 가격에 미친 듯이 매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법인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직장인은요, 본업이 있잖아요. 자, 재테크는요, 직장인한테 완벽한 수단이에요. 왜? 일 열심히 하면 사놓고, 씨 뿌려놓고, 사놓고 기다리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봄, 여름,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의 계절이 온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요. 자, 연초에 시무식 한번 하고요. 네? 그 중간에 뭐, 열심히 일하고, 네? 열심히 일하면 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월급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인사고가 안 좋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좋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휴가 한번 갔다 오고, 직장 동료랑 싸움 한번 하고, 직장 동료랑, 네? 술 한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 종무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도 올라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쵸. 자,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빠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MJ님? 중개사가 어떻게 집값이 빠진다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식 가격 빠진다고 한 적 본 적 있어요? 리포트에서? 응? 주식 빠진다고 하면은 누가 주식을 사고 팝니까? 사고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 누가 삽니까? 응?
자, 근데 솔직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솔직함이 뭐 그분의 오랫동안 그 시장에 머무르게 할 수는 있으나 큰 돈은 못 벌어요. 그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군대에서 병사들한테 아주 잘해주는 중대장 또는 소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높이. 근데 높이 올라갈 수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중령을 달기 위해서는요, 밑에 애들 조져야 돼요. 육사 나오지 않은 이상. 네. RT, 학사, RT가 학군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사,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3사 뭐 이렇게 있죠. 육사를 능가하기 위해서는요, 밑에 병사들 다 조져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고, 뉴스 하나 하고 이야기 드릴게요, 또. 자, 윤정부 출범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구 줄줄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촉각이라고 하네요. 자, 대구, 울산 등 지자체 곳곳 규제 지역 해제 건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 이르면 6월 주정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유지, 미분양 심각, 지방 해제 가능성 커. 근데 뭐 지방선거 이기려면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겠죠. 네. 자, 뭐 대구 같은 경우 해제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원래 조정지역이면 양도세 중과로 걸렸었는데 지금은 다 배제되잖아요. 그럼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뭐가 유리할까요? 대출이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이 좀 더. 예? 뭐 그거밖에 없죠. 장기보 특별공제 이런 거. 응? 취득세 중과 한 채 더. 예. 근데 이미 조정지역 해제를 한다 해서 그다지 저는 변화가 없는 게 지방은 어쨌든 입주 물량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대구는 그런 게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구나 울산 규제 해제, 뭐 부산 또 동단 이러면 해제 요청 뭐 이렇게 말이 있던데 그거 해제한다 해서 대세를 거스르기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뉴스 하나 더. 양도세 완화 이틀 만에 서울 매물 2,400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2,400가구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이 있어요, 네 집. 윗집, 아랫집, 옆집, 그리고 우리 집. 네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뭐,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생각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5년 또 상승할 거다. 라고 해서 계속 홀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주하는 게 투자자가. 근데, 윗집, 아랫집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윗집, 아랫집이. 응? 얼마에? 자, 실거래가가 10억 찍혔으면요. 바로 9억으로 내놔요. 왜? 안 팔리니까요. 그런데 옆집에서 8억 5천에 내놓습니다. 근데 8억 5천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은요 8억 4천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조정해서.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이요 가격 호가가 하락했다는 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명 중 한 명은 그냥 홀딩을 하더라도 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집값 더 올라갈 거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 판단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제일 늦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도 부동산은요 익절을 해야 돼요. 익절 안 하면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자, 저랑 이야기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저는 뭐 그거 뭐 리모델링 호재든 재건축 호재든 쭉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익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익절하지 않으면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다니까요. 그럼 뭐다? 익절해서 현금 보유한 다음에 또다시 먼저 하락하는 곳에 들어가야죠. 그게 진리 아닐까요? 저 보세요. 다주택 신분? 이제 아니에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이거 갖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준비를 한 거잖아요, 미리. 왜? 아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준비해야지 또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릴게요. 자, 깡다님께서 너무 몰라서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공부했는데 유명할수록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더 헷갈려요. 네, 그게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심플 매수님께서 맞아요. 더 헷갈려요. 존생님 역시 사이다 고경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찐 투자자이십니다. 찐 투자자, 그냥 투자자로 불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호박님께서 가격 하락 요인이 수요 위축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공급이 적어도 집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잘 살자님께서 처음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치킨님께서 선생님 3기 신도시 중에 어느 지역의 투자로서 제일 매력적일까요? 3기 신도시가 투자 가능해요?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일 건데 투자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서울의 전세가가 대폭 꺾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꺾일 거예요. 왜? 빠쇼 형님이 뭐라고 합니까? 경기도권에 대기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네.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에요. 서울이 940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수요래요. 아, 맞죠?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네. 왜? 서울에 직장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대기 수요가 3기 신도시에 입주하잖아요. 대기 수요가 어디 있어요? 3기 신도시 입주한다 바쁘지. 그러면 서울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서울도. 그럼 우리는 그때 가서 꺾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무리하게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단 강남 재건축 빼고요. 사치제와 일반 시장은 달라요. 그거 사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네? 자, 부동산은 돈 버는 것보다 한 달에 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냥 월 자기 본업의 수익으로 네? 집 한 채 값이 버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월 수익이 1억 그냥 기본인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1억, 10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라고요. 그 아파트 거기에 산다는 사람이 자, 비트코인으로 150억 번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샀을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다니까요. 왜? 내 명함. 내가 150억 벌었는데 자랑하고 싶어. 근데 자랑할 곳이 없어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이 있으면 명함이라도 있죠. 하지만 명함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압구정 현대 산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